그래서 우리 시험에서는 계산 견적에 근거하여 시험에 나오지 않습니다. 명세 견적에 의해서 시험에 나오는데, 그럼 명세 견적에 의해서 시험에 나온다 한다면 실제 우리 적산 시험 문제에서 시방서가 주어질까요? 아니죠. 구조계산서가 주어질까요? 아니죠. 기껏해야 뭐에 주어질 거냐면 도면 주어질 거예요. 그럼 그 도면에 의해서 정확한 물량을 산출하는 기술 활동에 근거할 것이고, 그게 명세 견적이다. 그게 시험에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시방서는 안 주어진다라는 게 구구절절 복잡하게 주어질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시방서라고 시험에서 가름할 수 있는 것은 뭐라고 생각할 수 있겠냐면, 시험 문제에서 조건이 있을 수 있겠죠. 뭐 이러한 조건이 그냥 시방서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편할 것 같아요. 그 자체가 시방서라 표현할 수는 없겠지만, 어찌됐든 이 도면에 의해서 정확한 물량을 산출을 해야 되고, 그게 명세 견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그럼 계산 견적은 뭐냐? 여기 볼까요? 과거에 유사한 건물을 통계 실적을 토대로 하여 계략적으로 공사비를 산출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건 실무에서나 쓰이지, 이론에서는 과거의 통계 실적을 위해서 계략적으로 우리 적산에서 시험에서 출제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당연히 명세 견적에 의해서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되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고요. 여기에 덧붙여서 제가 이걸 설명드렸던 것은 이 자체가 중요하다기보다는 앞으로 이제 견적 순서를 이렇게 물어봐요. 견적 순서를 물어볼 때 계산 견적의 순서는 없어요. 통일된 게 없죠. 명세 견적의 순서를 물어보는 거죠. 그런데 시험 문제에서 명세 견적의 순서 이렇게 지칭하지 않아도 견적의 순서, 그러게 되면 당연히 명세 견적의 순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해하셔야 되고, 또 거기에 맞춰서 공부를 하셔야 되고 맞춰서 문제를 풀어야 된다. 이런 뜻을 전달하고 싶은 겁니다. 자, 다음을 볼까요? 여기에 보시면 이제 명세 견적의 순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시험 문제에서 명세 견적의 순서를 물어보게 되면 당연히 수량조사부터 총공사비 산출까지 이 순서를 적으시면 되겠죠. 그런데 그냥 견적의 순서 이렇게 물어본다고 하더라도 이 자체가 명세 견적의 순서를 물어보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시고 문제를 풀으셔야 된다 이런 뜻이죠. 자, 순서를 잠깐 살펴볼까요? 첫 번째 수량조사예요. 설계 도서에 의해서 물량을 조사하는 것. 그냥 우리 적산에서 간단하게 생각하면 그냥 도면에서 그냥 물량을 산출한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게 편하겠죠. 자, 그 다음에 물량을 조사했으면 그 물량을 사들어오기 위해서는 단가 조사를 해야 되죠.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수량 산출이 됐고 단가 조사가 됐다 한다면 조사된 수량에다가 단가를 곱하게 되면 그것들을 사올 수 있는 뭐가 될까요? 가격을 산출할 수 있겠죠. 그럼 모든 가격들을 다 산출했다 한다면 그러한 모든 재료들의 가격을 더하는 과정이 바로 뭐냐? 집계 과정이에요. 여기까지는 저희가 순공사비라고 칭해요. 자, 그럼 그런 순공사비에다가 현장 경비, 일반 관리비, 이윤을 더하게 되면 총공사비를 산출할 수 있다. 자, 이 총공사비를 다시 표현하게 되면 견적 가격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해서 총공사비라고 표현할 수도 있지만 견적 가격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시험 문제에서 견적 가격 나오면 뭐지? 이렇게 하시지 말고 총공사비이구나. 이렇게 알아먹고 문제를 풀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명세 견적의 순서가 1부터 8번까지 이 순서에 의해서 산출하게 되어 있는데 무조건 암기하세요. 이렇게는 조금 부담이 있는 것 같아요. 순서를 물어볼 수도 있고 도중에 아니면 단가 가로놓기, 집계 가로놓기, 일반 관리비 가로놓기, 그럼 가로놓기 3개 하면 또 3점으로 문제를 변형시켜 출제할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무조건 암기하기는 좀 부담이 있으니까 제가 이렇게 한번 설명을 드려볼까요? 암기하지 않고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이해할 수 있는 게 최선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한번 제가 설명을 드려볼게요. 저희가 설계 도서에 의해서 도면을 줬다고 칠게요. 예를 든 겁니다. 얘가 평면이에요. 자, 저는 단순으로 간단히 그렸는데요. 여기에 X축의 길이가 얼마고 Y축의 길이가 얼마고 도면을 복잡하게 되면 내벽도 있을 것이고 복잡하게 있겠죠. 어쨌든 이와 같은 평면을 만들고자 한다. 자, 그런데 이 평면을 이렇게 쭉 잘라서 이렇게 X'의 단면을 그렸더니 여기 벽체 중심 쭉 끌고 내려오고 해서 지붕도 평지붕으로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벽체가 있고 그 다음에 GL선상이 여기 있고 여기 기초가 있다고 한다면 당연히 요게 이제 단면을 주겠죠. 그럼 이 평면도에서는 길이를 알 수 있다면 이 단면에서는 해당되는 재료의 단면적이나 아니면 GL선에서 기초의 깊이가 얼마고 지붕까지 높이가 얼마고
난간의 높이는 얼마고 이 벽체에서 길이는 얼마고 이런 수치를 모두 주겠죠. 어찌됐든 이러한 건축물을 짓고자 한다라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했을 때 이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수많은 재료들이 들어가겠죠. 근데 그러한 재료들 중에 제가 알기 쉽게 몇 가지만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서 첫 번째 1번에 이 평면과 단면에 의해서 건물을 짓기 위해서 벽돌이 들어간다고 가정해 볼게요. 이 벽돌 예를 들어서 10,000장이 들어간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자, 이 평면과 단면에 의해서 10,000장이 들어가는데 이 10,000장을 산출할 수 있는 적사는 제가 강의 안 드렸어요. 제가 조족공사에서 강의를 드릴 거예요. 근데 어찌됐든 이 건물을 짓기 위해서 수량조사, 물량을 조사해 봤더니 10,000장이 들어가. 그럼 거꾸로 10,000장을 사들여와야만이 이 건물을 짓는다는 이야기이죠. 맞죠? 그런데 자, 10,000장이 수량 산출이 됐는데 사들여오려면 어떻게 해요? 단가 조사를 해야 되겠죠. 자, 벽돌은 장당 단가예요. 그런데 이 평면과 단면에서 지칭할 수도 있겠고 시방서에서 지칭할 수도 있겠는데 벽돌도 다 같은 벽돌이 아니죠. 시멘트 벽돌도 있을 수도 있고 붉은 벽돌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러한 붉은 벽돌 중에서는 A급도 있고 B급도 있죠. 그럼 시멘트 벽돌, 붉은 벽돌 A급, B급 장당 단가는 다 틀릴 거예요. 근데 시방서에서 붉은 벽돌 A급을 쓰세요 라고 했다고 치자고요. 그랬더니 단가 조사를 해봤더니 한 장당 단가가 200원이었다. 이렇게 가정을 해봐요. 그러게 되면 10,000장이 필요한데 한 장당 단가가 200원이라고 한다면 10,000장 곱하기 200원을 곱하면 어떻게 될까요? 10,000장을 사올 수 있는 가격이 뽑히겠죠. 이해되시겠죠? 단순합니다. 자, 두 번째로 이 건물을 짓고자 했더니 목재도 들어간다고 가정해 볼게요. 자, 그런데 이 건물을 짓기 위해서 목재 수량 산출을 해봤더니 적산을 해봤더니 54위가 들어간다고 쳐요. 자, 54위 들어가는 거 강의 안 드렸어요. 조족공사에서 목공사에서 제가 강의 드릴 거예요. 그런데 이 건물을 짓기 위해서 54위가 들어간다면 또 목재도 어떻게 될까요? 사이당 단가를 조사해야 되겠죠. 왜? 목재를 쓸 때 라왕을 쓰라고 되어 있는지 미송을 쓰라고 되어 있는지 육송을 쓰라고 되어 있는지 자, 예를 들어서 라왕을 쓰라고 했다고 치자고요. 그 단가 조사를 했더니 시중 단가가 사이당 라왕 단가가 2,000원이더라. 2,000원. 그러면 당연히 54위 곱하기 2,000원을 곱하게 되면 54위를 사올 수 있는 뭐를 산출할 수 있어요? 가격을 산출할 수 있죠. 이해되시죠? 자, 세 번째. 그 다음에 이 건물을 짓기 위해서 평면과 단면에서 또 물량 산출을 했더니 콘크리트가 있어요. 근데 콘크리트가 또 200세제곱미터가 들어간다고 가정할게요. 자, 콘크리트 수량 산출한 거 안 했어요. 제4장 콘크리트 공사에서 제가 또 강의 드릴 거예요. 근데 어찌됐든 이 건물을 짓고자 했더니 콘크리트가 200세제곱미터가 들어가. 그럼 이것도 역시 단가 조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세제곱미터 단가가 예를 들어서 20,000원이다. 역시 200세제곱미터를 사들이기 위해서 세제곱미터 단가가 20,000원 된다면 두 개를 곱했을 때 200세제곱미터를 사올 수 있는 또 뭐가 뽑혀요? 가격이 뽑혀요. 자, 세 가지만 제가 예를 들었습니다. 그럼 앞으로 이러한 건물들이 벽돌부터 목재, 콘크리트 모든 재료들을 다 이 건물을 짓고자 하는 재료들 토탈해서 다 산출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단가를 곱해서 가격을 뽑을 수가 있겠네요. 그죠? 근데 여기까지 순서를 따져보자고요. 따져보게 되면 이렇게 뚝 제가 잘라보겠습니다. 자, 어떠한 재료가 얼만큼씩이 들어가냐. 다시 한번 벽돌이 10,000장 들어가고 목재가 54위 들어가고 콘크리트가 200세제곱미터가 들어가요. 이게 바로 뭐냐. 어떠한 재료가 얼만큼 들어가는가. 1번 뭐예요? 수량조사죠. 수량조사예요. 자, 이러한 수량을 조사하게 되면 두 번째로 조사된 이러한 수량들을 사들여와야 되겠죠. 그럼 뭐를 판단을 또 해야 돼요? 조사를 해야 돼요? 두 번째, 그것들을 사올 수 있는 두 번째 단가를 알아봐야 되죠. 됐죠? 그럼 조사된 수량에다가 단가를 곱하면 해당되는 재료를 사올 수 있는 이 세 번째가 뭐예요? 가격이죠. 가격. 가격입니다. 자, 그러면 모든 재료들을 이렇게 다 뽑아서 이러한 것들을 다 더하는 과정을 뭐라고 하냐면 네 번째 집계 과정이라고 해요. 집계. 총 공사비를 집계하는 거죠.